네, 반갑습니다. 부자아빠 주식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5번 실패, 5번 깡통이 난 이후에 50살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50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들인 주식 고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요. 장남이셨고, 또 도박에 중독되셨던 경험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 오셨는지 오늘 한번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부자아빠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5번 깡통, 그리고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뭐 50억 벌어들이신 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장남이신 것도 뭐 인정하겠습니다만은 도박쟁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네. 벌고 나서 지독하게 가난해서 사회에 나와가지고 네.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사장도 되고 30대 이미 좀 부자가 됐습니다. 네네네. 주식을 만진 거는 30대 초반에 만졌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조금씩만 이제 요새 초보자들은 조금만 하잖아요. 네네. 나도 조금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근데 그 30대 때 주식은 조금씩 하면서 도박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생기니까. 어떤 도박을 하셨을까요? 뭐 포커? 포커 네.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스톱 했죠. 고스톱. 네. 포커하고 고스톱을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뭐 타짜의 기질이 좀 있으셨네요. 도박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박. 근데 이제 네네. 그때 도박을 하면 어디서 하냐면 되게 당구장에서 만나거든요. 맞아요. 도박하는 애들이 당구를 네. 내기 당구 치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끼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당구장에서 밤을 새는 건데 그때 거기서 도박하던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네. 하루는 나를 보자고 하더니 어디 좀 가재.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한국에 제일 유명한 타짜이신 조 무슨 그 선생님 수제자가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타짜를 가르쳐주겠다고 노름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가셨어요? 네, 가서 갔더니 이제 화투를 이렇게 막 엎어놓고 막 전부 그냥 엎어놓고 하는데 다 앞뒤가 뭔지 다 알고 그게 이제 공작목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화투하는 방법, 카드도 뒤에 다 표시가 화공약품 치시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것만 볼 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손놀림이 또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가서 하루 연습하셨어요? 레슨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와이프하고 사는데 좋은 집이 아니라 여인숙에 있더라고. 그날 첫날 근데 레슨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노름판 타짜인데 사는 게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그럼 내가 노름 타짜가 돼서 그때는 내가 20대인데 네. 내가 50대가 저 선생님 50대가 됐을 때도 여인숙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돈 버는 게 아닌가 보다. 네네. 그래서 내가 한두 번 갔다가 관계를 딱 끊고 안 배웠어요. 그래요? 근데 영화 타짜에서 보면은 그 아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자로 많이 살던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봐요. 근데 내가 조사해 보면 도박에서 부자 된 사람은 타짜들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사해 보면 단타 치거나 이래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군요. 주식과 도박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잔재주로 버는 것들은 다 날아가더라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5번 깡통 이후에 성공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부자아빠님의 어떤 진지한 그런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뭐 5번 실패라는 것은 주식에 손댄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신 부분일 것 같고요. 부자아빠님께서 처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뭐 이게 장남이고 또 도박쟁이시고 막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집, 도대체 얼마나 가난했길래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아니 뭐 이건 정말 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집안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니까 야간 학교가 있어가지고 갔지.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이고 공부를 너무나 못했어요. 요즘 생각하면 주식을 잘하는 데는 공부가 필요가 없어. 공부를 잘하면 주식을 잘 못하게 또 그러네요. 부자빠님 같은 경우도 공부를 이렇게 구구단을 못 외우셨을 정도였는데
주축을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잘하시니까. 그때 낮에 일을 하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네. 알바를 하면서 이제 그때 알바라는 게 다운 식당에서 뭐 심부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점포에서 뭐 물건 진열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알바였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리고 밤에 학교 가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못 따라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1학년 또 들어갔지. 아, 네. 유급을 하신 거네요. 유급학년 딴 데로 갔어요. 이제 다니다 또 말았으니까. 다른 거. 첫 번째는 재건학교라고 네. 천막학교였었는데 없어졌고 어. 두 번째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세브란스 자리에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좀 다니다가 또 없어졌어요. 세브란스 병원 자리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역 바로 건너편에 벽돌로 좀 빨간 네, 세브란스 네, 병원 하다가 저 연세대학교로 이사하고 거기가 이제 공실이 있어. 거기서 네. 학교가 들어섰었는데 거기서 공부 좀 하다가 학교가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다닐 때 이제 그때도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그때 우리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그때 이제 미원하고 미풍이라는 두 가지 조미료가 아주 나와서 인기가 있을 때인데 그 땅에서 다 그런 것들을 썼잖아요. 네. 지금도 쓰지만 근데 그 또 짜가가 있어서 짜가 싸고 많이 줘.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바로 다니면서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중학교를 1학년을 3번 다녔어요. 어이구. 자, 그럼 중학생이시면 굉장히 나이가 어리셨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3번째 다니니까 졸업할 나이가 된 거지. 근데 중학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 네. 3번 다니니까 그때 영어도 잘 따라하고 국어단도 외우고 그것도 반복적인 어떤 그런 학습에서의 효과인가 봐요. 확실히 그거는 나이가 상관이 없이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어설프리 배운 거 다음에도 1학년 또 다니면요. 거기서는 걔가 또 잘하는 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3번 다니니까 1학년 책 3번 보니까 1등이네요, 그러면. 2학년 때 반장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요새도 동창들 만나면 나다 형 그럽니다. 내가 3년을 끌었거든.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돈이 집안이 많았으면 좋은 학교 갔을 텐데 야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야간을 3번 다녔네, 3번. 그럼 어린 시절 같은 데도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요 사진 보면은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이게 1960년대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학교 다닐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으니 남대문 시장 가서 저런 거 사 먹는데 저것도 이게 파는 거였어요? 이거 파는 거죠. 저거 그런 한 그릇에 얼마씩 파는 거예요. 지금 요 꿀꿀이족이라는 게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그 뷔페 같은 먹다 남은 짬밥을 모아서 이제 쓰레기차랑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걸러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짬뽕을 끓여서 파는 거야.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참 별거 다 나와. 이쑤시개도 나오고 어떤 때는 콘돔도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아이들이 남대문시장에서 한국 애들이 이걸 먹는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쑤시개 같은 오물 같은 게 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먹을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칼국수 같이 비슷한 수제비 수제비를 손따지 하나 걸어놓고 아주머니가 띄어서 끓여서 파는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만 2원 3원 했을 끼라 그지? 근데 배고플 때 그거 한 그릇은 최고야. 응?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비슷한 수제비 같은 것을 칼국수를 파는 데가 남대문 골목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골목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추억을 생각해서 거기 가서 그걸 가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강의가 끝나고 그 남대문에 가시는 게 그런 추억이시군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들도 애기 얻고 일을 다 일했고. 네. 아이고 하다못해 남이 빨래를 하고 농사일을 져도 저렇게 얻고 다니면서 다 하고 애기 저렇게 하고 밥 먹였다고 자기 먹으면서 얘들 여기 배급 탈라고 여기 남대문 시장에 이런 게 다. 여기 뭐 아빠님이 계신 건 아니시죠? 근데 연세가 좀 비슷하게 나왔겠네요. 맞아요. 네. 애들 다 똑똑했지. 남대문 시장이 그리고 남산문 올라가는데 그 좌측편 상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저런 거 있었고 헌옷 지금 말하면 우리 헌옷 있잖아요. 네. 그 미국서 오는 거 그거 팔았어요. 청바지 하나 사서 입으면 참 좋은데 청바지는 비싸서 못 사고 군복 떨어진 거 사다가 염색해서 그걸로 교복으로 입었어요. 군화는 미국 빨간 군화는 사다가 이제 구두약으로 까맣게 칠해가지고 고등학생 교복으로 입었었죠. 그때는 뭐 지금은 이제 교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때 이런 교복이 아니었죠?
네. 비스무리한데요? 비스무리해요? 네. 네. 이 교복이 지금 그 1983년까지 학생들이 입었던 그 교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아니고 요거 바로 다음에 교복 자율화 세대거든요. 그랬는데 아빠님은 그래도 이런 교복을 좀 입고. 근데 이거 네. 창의력 안 나오는 옷이야. 왜요? 이걸 똑같이 입어놓으면 애들이 창의력이 안 나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입으면 안 돼. 이걸 입으면 방탄소년 그런 거 안 나온다고. 똑같이 이게. 아, 그 당시에 또 그랬군요. 이게 지금 창의력을 죽이는 일본 놈들 거 따라한 거잖아, 이게. 이거 입으니까 약간 왜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맞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사복이에요? 맞아. 그래, 이거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계속 이렇게 어려운 시절만 겪고 하신 거 아니에요? 사업에서 사실 성공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네. 그때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잘 살리라는 꿈에 상상도 먹고 요새 그렇죠. 우리나라 막 저주하는 소리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뭐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네. IMF도 좋은 때였어. 그냥 저 60년대를 생각하면 그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지금 맞아요. 베트남 가면 더 잘 사는 데라고. 이거 뭐 어디가 비행기 북한이 지금 북한도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살 것 같아요. 좀 북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 정도는 아닐 거야. 네네. 사실 그때가 전쟁 이후에 막 폐허가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집에 네. 겨울인데도 연탄이 없어가지고 네. 한 장씩 두 장씩 사다 뗐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꺼지면 연탄이 이제 없으면 불이 꺼지잖아. 그러면 또 그럼 살려가지고 붙이느라고 고생하고 연탄을 했더니 이게 매일매일 벌어서 들고 가고 쌀도 네. 종이 쌀이 뭐야 쌀 보리쌀하고 조 같은 거 사다가 네네. 네, 그렇게 먹었으니까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책 살 돈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그럼 그 생각 자꾸 하신다고. 그때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전부 정계천 거기 가면 흑책 팔잖아요. 네네네. 가서 가거나 아니면 동네 성들한테 얻어서 쓰고 성들도 또 그걸 팔으면 돈이 되니까 안 줘 잘 줘. 그렇죠. 요새는 중고책 막 버려버리잖아. 네, 맞아요. 그때는 그 중고책을 또 팔아야 됐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그때 얼마나 우리가 진짜 가난했었는지. 힘든 시기였네요. 결국 우리나라가 네. 지금 블룸버그 혁신경제지수 1등 계속 하자고 했나요? 네네. 그리고 일본을 때려잡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철 뺏어왔지, 네네. 조선소 뺏어왔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뺏어왔죠. 뭐 뺏어온 게 1등 뺏어온 게 맞아. 세계 1등이 우리 하는 게 그때는 1등이 어디 있어? 없죠. 네. 1등 뭐 가난한 걸로 1등이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되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거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더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본 게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좀 도움이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직장 들어가서부터 일단 뭐 죽기 살기로 책도 받고요. 영업도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영업사원. 맞아요. 영업을 잘하고 고객을 딱 쥐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장이 지분을 주면서 동업합시다. 왜냐면 타사에서 나를 스카우트 왔거든. 독한 놈이 그냥 중신도 안 쳐먹고 맨날 가서 영업하지. 네. 무언가 책 맨날 보고 있지. 그러면서 고객을 그리고 영업을 잘하는 건 딴 게 없어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난 좀 이렇게 보면 헬렐레 해 보이잖아요. 이게 독한 놈들은 안 좋아해요. 만만해 보여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인사성 바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의 거래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업을 참 잘하니까 타사에서 스카웃이 왔어요. 그러면 해요. 동업을 하자. 그래서 사장한테 나 이렇게 동업하러 나가겠다니 자기가 우리 집은 반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있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하루아침에 월급 받다가 동업자가 되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벌게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80년대인데 그때 내가 한 달에 지금 생각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 내가 2천, 3천 정도에 내. 그러면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 2천, 3천 안 했잖아요. 그 정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잠실 아파트 그 주공 아파트 그 재개발 하기 전께 3, 4천 했으니까. 와. 그리고 이런 변두리 있죠. 네네네. 이런 데는 쌌고. 그죠. 네, 쌌고 거기가 잠실이 그래도 비싼 집이었고 보통 아파트 단독주택 200만 원 했어요.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막 해가지고 사장한테 인정만 받아도. 근데 그때가 85년 주식을 내가 그때도 공부할 때거든요. 그랬어요. 삼성전자 삼성화재만 계속 사모았으면은 지금 더 큰. 아니 최이사 지금 못 만났지. 그때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렇죠. 매매를 하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얘기 다 해주면 재미없어.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교정해서 만약에 내가 80년대 삼성전자를 삼성화재를 사모으듯이 그 돈 많이 번 돈으로 그렇죠.
그때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삼성전자를 사 먹었으면 얼마가 됐을지 그 계산은 다음번에 한번 해보자고. 네네네. 지금도 여러분이 100만 원씩만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사서 모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네. 100만 원씩만 사 모으면 재벌이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외 끊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골프장 사진인데 지금도 골프를 즐겨 치시지만 그때는 뭐 골프가 많이 없었던 시절인데도 골프장이 몇 개 없어. 골프장 가기가 정말 힘들었어. 그때 사장님이 내가 골프 안 하는데 영업만 하고 막 바쁘니까 야 예. 영업을 하고 앞으로 큰 사장들하고 영업하려면 자네가 골프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를 골프장 사주면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네. 나는 그 사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골프를 했으니까 지금 35세니까 지금 71세니까 한 36년 된 것 같네요. 이야, 구력이 또 얼마 세상에 네. 옛날에 나도 잘 쳤는데 이제 늙으니까 거리가 안 나. 거리가 안 나니까 뭐 그 거리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같이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거리가 안 나니까 이게 남들 2번에 가는데 3번에 가고 남들 3번에 가는데 4번에 5번에 막 가고 그러니까 시니어 티라고 있어요. 요새 이제 그래요? 65세 이상 넘으면 이제 네. 앞에 좀 나가잖아요. 그거서 이제 딸들하고 쳐도 딸들이 나보다 더 나가니까 요새는 딸들하고 같이 네디티에서 치는데 네디티에서 같이 쳐도 딸들이 더 나가 치라고. 참. 이거 살살 좀 쳐주지 좀 진짜. 하여튼 근데 네. 지금도 이제 골프를 즐기고 있지만은 골프와 또 주식이 이게 어떤 그 심리가 비슷해요. 네네. 골프도 멀리 내보내려면 이상하게 빠지고 그지? 네. 그냥 70%의 힘만 가지고 쳐야 되거든요. 주식도 많이 먹으려고 나올 때 빨리 몰빵 쳐서 네. 빨리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그러다 깡통 났잖아. 아니 그 도대체 이게 잘 나가시는 사업자이시고 이렇게 뭐 골프도 즐기시고 뭐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 정도였으면은 사실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주식을 또 손대. 아니 그때 80년대부터 이제 동네 네. 증권사 지점이 들어와가지고 막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사봤는데 책 중에 네. 노무라 증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노무라 증권. 노무라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 읽어보니까 주식을 잘 연구하면 그냥 재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에 환장 들린 놈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네. 연구해서 이제 머무르고 주식 사다가 그때 이미 깡통 몇 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깡통을 한 2번인가 나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책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깡통이 또 나. 그래서 이제 나요?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외국계 펀드 매니저 만나려면 그냥 안 만나줘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장님이 됐어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뭐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택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금 이 장면을 많이 아시겠지만 네 그냥 완전히 뭐 돈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때 심정은 정말 뭐 이렇게 말 편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다 잃고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의 몸뚱아리에 가치가 없어 보여. 그래서 그때는 하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강가에 낚시를 한번 갔어요. 네. 임진강인데 임진강이 물살이 세서 사람들이 낚시하다 많이 죽습니다. 맞아요. 네. 많이 죽는 데인데 무섭지가 않더라고. 거기 들어가서 낚시를 하루 종일 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네. 낚시를 하다가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누치를 팔뚝만한 걸 잡았는데 칼이 옆에 차고 있었으니까 그런 배 옆댕이를 이렇게 축 포를 떴지. 그 강물 안에서요? 네, 그래가지고 껍데기하고 우적우적우적 씹어 먹었더니 맛도 좋고. 지금은 먹으라면 못 먹지. 요즘에 그 민물 그 총이 기생충 있어요. 기생충 있잖아. 네. 근데 죽을 건데 뭐 죽으려고 하는 놈인데 그까지 그 기생충이면 어때? 배고픈데 배는 때우고 빨리 급한 거 때워야지. 그래서 그때 돈을 잃고 거지가 되니까 자꾸 죽는다 그런 소리니까 네네. 정말 죽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런 각오로 거기서 이제 많이 느끼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럴 건데 그냥 뭐 어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느낌이 또 딱 들면은 야 내가 이런 죽을 각오로 공부하면 안 될 게 뭐 있겠냐? 주식 그까짓 거 내가 정복하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번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책이 없잖아. 책이 없. 돈 다 잃었는데 책을 살래 책이 없으니까
저는 책을 빌려다 보고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고. 네. 그 몰래 찍기도 하고 막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사 들어갔지. 아 보험사요? 누가 보험사 들어가면 50만 원 준대. 교육만 받아도. 그래서 삼성화재 가서 교육받고 50만 원 받고. 네. 삼성화 도서관에 책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저녁에 들어오면은 보험사는 프린터가 참 좋아. 밤새 공부해도 돼. 네네. 밤새 책 보고 프린트에다가 좋은 대목 계속 복사하는 게야. 네.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복사해서 떼어가지고 그걸 계속 읽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걸 많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이 늘었는데 네. 종목도 잘 보죠 그때. 네. 내 깡통 3번 정도 났을 때 이미 나는 타짜야 타짜. 타짜. 근데 문제가 네. 있다고 문제가. 종목에 보여서 쭉 내가 네.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막 그때 신용을 쓰기 시작하고 용자도 받아오고. 아 그게 항상 문제네요. 그래가지고 네. 나 조정 들어오면 한 방에 팍 꺾이면 그냥 담보 부족으로 다 깡통. 전화 오고. 네. 네. 근데 그게 현찰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조정하고도 또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난 나쁜 주식 매수 별로 안 했거든. 삼성화재 그런 것 때문에 SK텔레콤 때문에. 근데 그 조정할 때 거기서 깡통 다 난 거야. 그래서 그 내가 5번을 깡통 나가면서 타짜는 내가 일찍 됐지만 깡통을 네. 난 이유는 신용용자. 지금 스탁론 네, 이런 거 쓰고선 100%의 부자 안 돼. 타짜가 됐지만서도 부자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주가가 많이 떴을 때 내 탐욕이 네. 결국 내 발등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그러니까 주식 공부가 먼저가 아니야. 맞아요. 내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도 득도를 해야 돼. 부자가 되는 거는 득도한 사람들이라고 득도하지 못하면 부자 안 되는 거야. 야 이거를 5번 깡통을 나고 깨닫게 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빠님께서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공부할 때 그 막 정말 막 억울하고 막 그냥 뭐 부하가 치미고 막 그런 감정들이 막 느껴져 있을 거 생각해요. 내가 너를 꼭 극복하고 말 거야. 막 그런 마음속에서 정말로 생각하셨던 그런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스토리를 네 바로 다음 시간에 네 아쉽겠지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빠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위치까지 또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주신 거고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타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방송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또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님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